유신헌법을 말하니요. 심우정 검찰총장,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지시를 통해서 석방 지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석방해야 된다. 구속상태 석방하라. 이렇게 지시한 거잖아요. 근데 본인의 결정에 어떤 근거를 설명하면서 유신헌법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오늘 출근길에. 자, 그럼 그 모습,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구속 집행 정지, 또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 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 입법 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는 두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자, 저런 설명을 꺼낸 거예요. 자, 이건 이경민 변호사가 좀 집중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상태를 해소하는 거, 뭐 집행 정지든 뭐 취소든 이거 하여튼 그거 해소와 관련해서 검찰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즉시 항고라는 권한이 있어요. 그 이의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급법원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이걸 놓고 이게 유신 시절에 도입된 제도, 그러니까 유신 헌법이 도입되고 그때 당시에 제도다. 이 뜻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본인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행사하지 않은 거다라는 설명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검찰이 유사한 사례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구속 취소 뭐 법원의 결정 이런 등등 사례가 나올 경우에는 즉시 항고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앞으로 검찰은?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제 보석이라든지 아니면 구속 집행 정지라든지 예. 이렇게 구속 취소, 결국 이 세 가지가 본질적으로는 이제 구속 상태, 구금 상태를 해소를 하는 것이거든요. 해소하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해소가 될 때에 검찰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로 즉시 항고를 이제 유신 정권 시절에 이제 도입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구금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유지가 됐는데, 근데 그 이후에 보석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즉시 항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봤는데, 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법원의 결정을 검찰에서 이제 뒤집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신체의 자유를 영장에 의해서만 제한을 하라고 했는데 즉시 항고를 통해서 결국 이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결과가 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헌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석에 대한 즉시 항고가 삭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가 삭제가 됐는데, 그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위헌이라고 해서 이제 안 하게 된 건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이 즉시 항고 규정이 이제 남아 있었던 지금 것입니다. 살아 있는 거죠,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남아 있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할 수는 있는데, 예. 즉시 항고를 해서 만약에 이 구금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면 이후에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됐을 때, 예. 이 부분이 결국 이제 또 위헌으로 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보석이라든지 이런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 즉시 항고가 폐지된 것을 보면, 여기 연장선 상에서 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즉시 항고를 두는 그 제도의 이 취지를 그대로 이제 갖다 붙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똑같이 이제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런 측면에서 지금 상태에서 이 위헌성에 대해서 이제 논란을 계속 갖고 가기보다는, 예. 그냥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바에 따라서 검찰에서도 이제 똑같은 취지대로 석방지휘를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따지게 되면 나머지 다른 사건에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구속 취소를, 사실 구속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도 드물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앞으로 계속 이거는 즉시 항고 안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되면 이 취지에 따르게 되면 예. 아마 이제 같은 논리로 이제 접근을 해서 구속 취소가 되는 결정에 대해서는 검찰 입장에서 즉시 항고를 해서 이제 불복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앞뒤가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그렇죠. 그런 결과가 그럼 되니까. 만약에 그때는 또 즉시 항고하면 이건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하나의 또 논란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아마 이후에 제기되는 절차들이 있어서도 뭐 비슷한 논리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 그러면서 이제 유신 시절, 유신헌법 얘기하면 일단 이게 부정적으로 만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그때 만들어진 제도예요.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강조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안 합니다, 즉시 항고라는 거. 이렇게 밝힌 것 같단 말이에요, 오늘. 본인의 어떤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법원이 구속기간 산정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주고 검찰은 그거대로 석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검찰은 시간 계산이 아니라 날 계산으로 구속 기간을 따져서 뭐 구속 기소도 하고 다 판단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검찰 했던 거하고 이게 다른 판단이 법원에서 나온 거고, 이거를
검찰이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해당자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지금 구속된 상태일 텐데요. 이걸 지적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굉장히 낯설죠. 예.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 형사소송법상에 의하더라도 구속 기간은 날부터 날까지라고 돼 있고 예. 체포는 때부터 때까지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예. 이건 뭐 날로 하는 거다라고 뭐 아무 의심 없이 광복이래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전국 교도소 오늘 아침부터 지금 변호사 부르고 난리가 났을 건데 다시 야, 계산해달라고? 나는 이거 안 되냐. 예. 나도 여기 걸쳤을 것 같은데 계산 좀 예. 해봐요. 예. 그래서 뭐 구속 취소 청구도 막 들어오고 예. 조홍천 전 의원은 난리가 났을 것 같다 그러는데 이용희 변호사 정말 이거 본인도 나도 이거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경우다. 왜 나도 시간으로 계산하지 왜 나는 날짜로 계산하느냐.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나도 풀어주세요. 이런 요구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지금?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크고요. 아. 예, 이후의 절차들에 있어서도 이전에 관행이라는 게 사실 중요한 이유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을 해왔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후의 절차들도 다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예. 이번에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결국은 이제 피의자의 방어권, 피고인의 방어권,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겠다라고 그죠.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거거든요. 피고인이가 피의자한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게 맞다라는 게 근거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피의자의 피고인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은 법의 잣대가 적용이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전에 지금 재판 절차로 넘어가 있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이전의 수사 과정에서 만약에 그 기간이 본인 입장에서 도과됐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면 충분히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후에 실무상 뭐 이 재판 절차에서도 예. 구속 취소를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아. 그러면 이게 실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유무죄를 따지기 이전에 절차적으로 따지게 됐을 때는 예. 결과적으로 이게 혹시나 뭐 날로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시간으로 접근했을 때는 이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구속기간에 임박해서 기소를 했던 그런 사건에 있어서는 재판부 입장에서 달리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사정이 또 되는 것이라서 예. 이후에 이런 혼란이 좀 가중될 여지는 좀 충분히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안이 이런 걸 파생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주면서 첫 번째는 날 계산이 아니고 시간 계산이 맞는 거가 첫 번째 이유였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절차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라는 거였어요. 절차가 이상하다고. 자, 이걸 또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재판부가 스스로 판단을 한다면은 저는 공소제기 절차의 부적법성을 예. 들어서 공소기가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적법한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예.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면 되겠죠. 경찰이나 특검이 수사를 한다면은 수사권에 대한 논쟁은 없을 테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서 뭐 재기소하는 절차로 가지 않을까. 이경희 변호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혐의 좀 구속 그러니까 기소가 됐죠. 이제 구속 상태 풀어졌으니까 기소가 됐어요. 근데 공소 기각이라는 건 재판부가 그 기소 자체를 안 받아준다는 거. 이거 문제 있으니까 이거 다시 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다가 기소할 거 아닌 것 같은데요라는 거잖아요. 네. 이 가능성과 그러면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혐의를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될 가능성이 열린 겁니까 지금 그럼?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지금 1차적으로 구속 취소에 대한 판단은 이게 실체적으로 이제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 예. 그 이전에 지금 인신을 계속해서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의 지금 판단을 1차적으로 내놓은 건데 근데 이게 지금 공소 기각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만 갖고 단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후에 지금 뭐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예. 이제 공수처가 수사를 했던 그 증거 자료가 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직접적인 증거로서 작용을 하는지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사를 진행했을 때 진술 거부권까지도 행사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뭐 윤 대통령에 대한 나머지 증거들이 만약에 뭐 명확하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존재한다고 하면 예. 공수처가 이후에 수사를 진행을 해서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 확보했던 그 수사권 논란이 되는 그 기록들에 대해서는 없다고 하더라도 예. 나머지 경찰에서 아니면 검찰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등을 통해서 이제 나왔던 현출된 증거들을 통해서도
유죄 혐의를 입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의 단박에 이게 지금 수사건이 사실 뭐 수사건에 대해서도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건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판단을 한 것은 아니고 애매하고 지금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석방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좀 명확하게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윤 대통령 측에서도 이제 의견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장을 할 텐데 결국은 이 상태에서 방어권은 보장을 해주지만 예. 내란죄에 대한 수사건이 있다라는 게 만약에 이제 확인이 된다면 그 이후에 되는 증거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증거를 통해서 유죄 혐의를 인정할 수가 있고 혹시나 만약에 내란죄 수사건이 없는 걸로 간다 하더라도 나머지 현출된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 그다음에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혐의가 인정이 될 수 있으면 유죄로도 갈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에 이게 공소기각 판결을 할 정도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아, 요게 이제 정치권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요거는 이제 재판부가 이것도 판단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수사가 어렵게 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와 논란이 계속 지금까지도 이어진 겁니다.